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그 소설을 좋아해가지고 많이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이 소설이 좀 자연스러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조언만 몇 가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어둠이 내리고요.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비를 부슬부슬 내리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산은 쓰지 못할 만큼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비를 내리게 하고 제일 끝난 상황에서는 좀 비가 그치고 어느 정도 아니면 부슬부슬 내리는 정도만 부슬부슬 내리는 거에서 그러니까 비의 강도를 약하게 했다가 강하게 했다가 이렇게 약하게 해서 이렇게 끝내서 여기에다가 생각들을 이제 모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무거운 느낌이 들고 계속 두리번거렸다 이렇게 되는데 이 비를 부슬부슬 내리는 상황에서 주변을 간단하게 써줘야 이렇게 갑자기 아가씨 왜 이렇게 두리번거려요? 했을 때 한 아주머니의 말이 갑자기 아주머니가 해서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놀랄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주머니가 뭐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나는 무서워 듣지 못하고 지났다. 이렇게 되면 이 사이에 이런 날씨에 무시무시하게 느꼈던 과거의 회상이라든가 이런 걸 짧게 집어넣어도 아니면 그 심리 묘사를 조금 더 집어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한 아이와 먼저 듣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사탕을 빤히 물고 쳐다보는데 이 아이에 대해서 조금 그 발을 멈칫해서 관찰할 만한 그런 특이한 점이 뭔지를 이렇게 좀 써주면 좋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어렵게 말을 걸죠. 꼬마야 어디 가니? 말을 건 이유는 아이가 혼자서다. 그래서 이유를 써줬어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혼자 가고 아무것도 없어서 걸었다. 이유를 써주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는 아이의 형체나 이런 거 모습을 살짝 묘사를 해뒀겠죠. 그래서 신경이 쓰여서 말을 걸었는데 시유급에서 아이는 이리 말한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쭈루룩 읽어보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상황에서의 아이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캐릭터를 그렇게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떨 때는 아이인 것 같이 어떨 때는 어른인 것 같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얘한테 어른일 때는 내가 배우고 아이일 때는 내가 감싸주고 싶고 이런 이중적인 캐릭터가 이 꼬마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언니는 어디 가요? 아까부터 쭉 따라다녔는데 그러면 이제 따라다니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언니가 엄마랑 닮았다거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 잃은 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소설의 신비감이 사라져요. 제일 처음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그런 느낌인데 이 부슬부슬 내리는 부슬비 속에서의 이 아이가 왜 나를 따라다녔을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 라는 열린 결말로 내놓는 게 소설이 더 환상성을 띄어서 더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무안해서 웃으면서 오늘따라 무서운 기분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에이 다 그럼 왜 그래요? 손잡아줄게요. 이게 이제 어른스럽잖아요. 그렇게 30분이 내는데 그렇게 다니다가 쭈루룩 내리죠. 근데 이제 이 소설에서 제일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아이와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가요. 버스도 안 타고.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가겠는데 이 시간을 너무 길게 잡으니까 좀 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짧게 한 30분이나 뭐 이 정도 거리로 해서 만약 집이 달동네라면 달동네로 잡으면 산꼭대기나 뭐 중턱 끝에 있는 부분의 거로 잡아서 골목을 지나가는 아니면 어떤 느낌으로 좀 시간을 더 압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가방을 열어봤지만 우산은 없었고 아이도 조심터라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다. 비닐우산 2개와 휴지를 샀다. 닦아주었다. 그래서 요거는 묘사가 좀 섬세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닦아주었다. 여기 위숙해서 이거는 이제 아이 같은 거고 그러니까 어른 같은 거와 아이 같은 거를 좀 더 생각해서 나눠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닦아주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편의점 장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아저씨 장면도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저씨한테 우선을 챙겨오셨어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뜬금없어요. 아주머니가 말을 그런 것도 왜 그랬을까? 그러면 여기도 심리 묘사를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편의점 속에서 편해진 광경에서 아저씨가 들어오는 걸 보고 그 아저씨가 이렇게 내 오빠랑 닮았거나 그렇게 해서 어떤 마음이 드니까 아저씨한테 머뭇머뭇거리는데 머뭇머뭇거리고 아저씨가 이렇게 됐을 때 아저씨 유산 챙겨오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 과정을 조금 집어넣어줘야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드릴게요. 이게 사드리는 뜬금없이 사드리는.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는 사줄 수도 있지만 아저씨까지 사주는 이렇게 천사편인 이유 불안한 날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인과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눈에 걸려요. 자, 멋쩍은 웃음으로 우선을 받고 아저씨 가져. 그러더니 이거라도 가져요. 그래서 핑크빛 손수건. 나중에 이것들이 글을 전개하고 글을 이어가는데 어떤 소재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좋은 소재를 받았는데 이걸 이제 글 전체 내에서 활용을 못했네요. 그러면 이제 아저씨 이야기를 넣은 의의가 좀 떨어지는데. 자,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아저씨가 가요. 아저씨가 가고 비 오는데 아이와 또 같이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물어보고 그러면 이런 거는 괜찮아요. 잘 쓴 것 같아요. 어린이 언니 이름부터 말해줘요. 이렇게 좀 어른답잖아요. 제 이름이 연지예요 하고 그래서 상물에 적고 괜찮아요. 익숙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의 신비감을 찾고 증폭시킬 수 있도록, 그죠? 어떨 때는 이 아이가 요정이 아닌가? 어떨 때는 이제 집 잃은 아이인가? 어떨 때는 얘가 어른을 뒤집어 싼 아이가 아닌가? 어떨 때는 얘가 도대체 뭘까? 이렇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연을 묻는 걸 조심스러워하고 애잔해하고 이런 마음을 만들어야죠. 많이 낡았는데 사줄까? 이것도 뜬금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랑 편의점 가는 것까지는 인정하겠어요. 근데 아저씨한테 갑자기 우산을 사주고 아이한테 신발까지 사주네요. 그러니까 이런 누군가한테 무한대로 베풀 수 있는 이 주인공의 캐릭터, 주인공이 그럴 수밖에 없는 심리, 아니면 주인공의 그런 심리 상태에 대한 배경, 이런 것들이 앞에 조금 이 앞에 회상식, 간단한 회상식 이런 거에서 그 초반부에 나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여기에 만일날 갔는데 사줄까 했을 때 아이의 자존심 건드려서 아니에요 가기 해요 했을 때 아이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좀 침묵의 시간을 아이와 침묵의 시간을 갖고 여기다도 또 생각의 시간, 그 옛날 회상과 요거랑 연결될 수 있는, 대립될 수 있는 회상을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가 내리고 음침한 거리 서로 의지하면서 걸어 말은 없지만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고 그죠? 스스로 걷지 못하고 그래서 또 카페로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제 이 카페를 들어가서 편의점 들어가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논리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또 카페까지 가는 거는 좀 늘어지는 기분이에요. 그 카페를 들어가는 필연적인 이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가 슬슬 잘 걷지를 못하면 집에 보내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는. 근데 카페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어느 정도 구축하지 않으면 굉장히 글이 이제 늘어지기 시작한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자, 발이 아프고 가도 되는데 그럼 요게 이유라고 쓴 거죠. 왜 나를 데려다 주냐. 그래서 신세진다 이렇게. 그래서 신세진이니까 카페 갔다 이런 식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을 축이고 아메리카노가 잘 마시고 있다. 애를 아메리카노를 2개를 사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애한테 물어본 광경이 없어요. 그냥 아메리카노를 사줘요. 그쵸? 그러면서 안 써? 이렇게. 근데 몇 살이니? 근데 요거는 어른 같아요. 호적조사예요? 같이 해요. 이게 10살 아이가 쓰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정삭 펼 필요 없어요. 저는 10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의도한 대로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그죠? 어린아이가 신비한 존재라고 한다면 열린 존재로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유령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유령? 나랑 같이 하는 식스센스처럼 반전을 가진 그러니까 그런 열린 결말을 만든다면 뭐 나쁘진 않다는 거죠. 근데 10시가 되고 비가 사그러들고 그죠? 하면서 나와요. 근데 30분을 또 걸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대한 거를 정말 압축해서 쓰셔야 되지. 이 시간 자체 때문에 글이 늘어지는 거예요. 글 소재는 좋아요. 근데 짧은 순간에 이게 발생을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우산 바로 사고 가다가 조금 가다가 힘드니까 커피 가서 추워서 안 되겠다. 몸 좀 녹이고 가자. 이건 괜찮아요. 근데 이 시간이 좀 짧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다가 커피숍도 괜찮은데 나중에 떡볶이 사줄까? 그러니까 지금 사주세요. 그리고 또 가요. 그 가게가 3개나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편의점과 그 카페와 떡볶이점 3개를 들어가는 필연적인 그 이유들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아이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성급하고 서두르고 내가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려는 과정 속에서 장소를 가면서 아이의 특성을 하나씩 더 발견하는 스토리로 쓰면 나쁘진 않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심리적인 상황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떡볶이 해줄까? 그런데 이제 집에 도착했나봐요. 요리를 하나요? 고생했어 하고 그래서 집이 도착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 먹고 가 이렇게. 근데 아이치가 말하며 이래봬도 떡볶이 만들어 봤다고요 하면서 아이가 이제 만드네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어른스러운 걸로 되겠죠. 그래서 보면 얘가 다 쓸고 기를 쓰고 야채도 넣고 완성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를 초점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얘가 아이 했을 때 애잔한 마음을 써주고 얘가 어른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이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들에 대해서 써주고 그쵸? 애잔한 마음과 궁금증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써주는 게 그 심리 표현이 이 글의 좀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서둘러 온 상황에서 이 아이한테 너무 의지했다 내가 너무 방치하거나 이 호기심상에서 결정을 못했다 라는 거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기 전에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 맞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여기 썼죠? 10살밖에 아이지만 어른스러운다. 근데 왜 그럴까? 이 궁금증을 계속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해야죠. 이 아이가 누군지 열린 결말을 얻어들고 그러면 너 10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10살 맞아. 무슨 사연이라서 이렇게 물어볼까 말까를 망설이다가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안 물어보는 게 소설상으로 더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아이에서 받고 그렇게 써주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물어보고 괜히 어색해졌다 이렇게 너무 늦었어 잘 가 이렇게 그죠? 안 물어보고 이게 갈까 말까 하다가 언니 이제 나 집에 가야겠어. 언니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집에라고 안 하고 가야 할 시간이야 이렇게. 그것도 12시 무렵에. 그럼 유령인가? 뭔가 막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네.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죄스러워하죠. 만약에 이 아이가 어린이라면 12시까지 잡아놓은 거는 굉장히 죄진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언니 가야 할 시간이야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물어보지는 못하면서 어린아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가지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 그러면 언니 모르지 이렇게 너무 연연하지마 뭐 이렇게 제가 그랬죠. 제일 초반부에 내가 좀 불안한 거에 대한 현상이나 이런 걸 넣어주면 이 근거로 돼서 이 끝에도 이 불안함을 이 아이한테 이 캐릭터가 이 여자가 주인공 여자는 어린아이랑 다르게 캐릭터 자체가 착해. 그래서 사람들 다 도와주고 싶고 우유부단해. 불안해. 불안해. 그러니까 끝까지 얘한테
혹시 얘가 아이가 아니고 뭔가 신비한 존재가 아닐까 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싶어서 다음에 또 보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래서 너 왜 무슨 사연이 이런 걸 안 물어본 상황이라면 그죠? 또 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예? 응? 아이가 단호하게 말하고 그치? 여기는 이제 내가 어른이 주인공이 이렇게 배웅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배웅이 안 될 상황을 만들어야죠. 아이가 어디 갔는지 모르게 그죠? 근데 비 오는 날이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런데 이 아이의 정체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뜻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라지고 내가 오늘 꿈을 꾼 건가 환상인 건가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고 그죠? 근데 덩그라니 떡볶이 그릇이 빈 그릇이 남았는데 포크나 수저가 2개고 젓가락이 그래서 사실인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그 아이가 맞나? 누구 친구 다른 친구가 온 거 아닌가?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식으로 써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다 큰 사람 만나면 무섭잖아요. 어렵고. 그러니까 아이라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바라는 순수함과 내 고민을 들어갈 수 있는 어른스러움과 그죠? 이런 것을 다 가진 복합적인 캐릭터가 나와의 짧은 인연으로 이걸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아무리 길어도 뭐 한두 시간 그죠? 근데 집으로 오는 시간까지는 뭐라고요? 한 30분이나 40분 집에서 떡볶이 먹고 가는 것도 한 30분 그래서 이렇게 그런 짧은 시간 안에 압축하여서 어떤 아이가 있었다면 정말 우연히 그죠? 진짜 어른 아이가 있는데 아이고 언니 도와줄게 근데 이제 도와준 이유는 모르죠. 이 아이가 엄마같이 느꼈을 수도 있고 그죠? 그냥 도와주고 싶은 아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좀 철든 아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죠? 그 식스센스처럼 유령일 수도 있고 그죠? 환상의 세계 그리고 요게 비오는 세계가 내가 머릿속에서 살아는 이렇게 비가 왔을 때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집에까지 와서 이렇게 됐으면 떡볶이를 혼자 먹다가 이렇게 젓가락을 놓고 이런 재밌는 사연이 있었으면 신기한 사연을 해봤으면 하는 상상일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열린 결과로 만들어 놓았으면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냥 써본 내용으로는 어쨌든 차간 생각이 재미있어요. 생각이 재미있는데 두 번째는 시간을 좀 압축해야 되는데 시간을 압축시켜서 너무 시간이 늘어졌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캐릭터를 더 명확하게 하고 아이의 정체에 대해서 열린 결말로 하면 좋겠고 네 번째는 이 주인공 여자 언니 이 언니의 그 심리 상황에 대해서 자꾸 써줘야 될 것 같아요. 심리 상황을 보고 관찰하고 느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렇게 이렇게 해가는 과정에서 이 장소를 통해서 장소를 한 번, 두 번 예를 들어서 편의점을 잠깐 들리고 여기는 추워서 들리고 이건 나 때문에 들리고 이건 애 때문에 들리고 그러다가 이 떡볶이를 집에서 하는 건 서로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소를 통해서 점점 아이를 발견하고 생각하는 게 깊어져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정을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다 보니까 야 집에 갈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근데 나는 자꾸 망설이게 되고 그러면 아이가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자꾸 내가 말할 집에 가야지 하는 타임을 아이가 끊고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갑자기 가게 되고 갑자기 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집에 와서 나 잠깐 씻고 올게 그런데 아이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돌아가고 그러면 이게 싫어하는 게 아닌지 정신없이 이런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장점은 이렇게 고칠 거는 이런 거고 장점은 대화를 하면서 대화하면서의 그 가상성화를 상상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대화에서
대화를 이제 맛깔나게 대화를 주고받는 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심리 상황은 그러니까 좀 더 심리는 묘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 흐름을 잡는 거는 나쁘지 않아요. 흐름을 잡는 건 나쁘지 않은데, 참 일곱 번째 이렇게 무술비라든가 비가 심하게 나오는 폭우라든가,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더 많은 비가 나와서 애를 보내기가 힘들다던가, 그 다음에 부슬비가 이렇게 날씨가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시키는데 인과관계가 있다는 걸 좀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배경의 구실. 근데 흐름은 재미있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인물을 등장시켰을 때 인물들이 건네는 말이나 인물의 비중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아주머니도 뜬금없이 쭉 나온 것 같고, 그 아저씨도 왜 등장시켰는지 들만한. 그러니까 뭐라고요? 인물의 역할, 비중을 크기를 잘 생각을 해서 분량까지도 다 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소설 쓰셨는데 너무 요구사항이 많죠, 이렇게.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 이렇게 계속 쓰시면 발전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쓰는 능력 자체는 우수한 것 같으니까. 왜 우수하다고 그러냐면 어떤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시작인데 너무 많은 여러 가지들을 이거 고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요 시작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주의해서 써야 되나라는 것들을 한 번쯤은 조언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설을 쓰는 입장이 아니라 소설을 읽는 입장에서, 소설을 많이 읽어보고 재미있게 읽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대전중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